증거는 말한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 일대 이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 무서운 소문 하나가 떠돕니다. 이 문을 열어주면 이 성폭행을 한 뒤 돈을 뺏는 이 공포의 가스검침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밝혀진 것만 10수명에 달했지만 이 범인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몇 년째 이어지던 2004년 8월 이 반포동에서 3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이 배에는 살해 도구인 흉기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지지부진이었습니다. 이 증거도 없고 용의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친구가 나타나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금 옆에 가스검침 아저씨가 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살인사건도 공포의 가스검침원의 수행일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추적해보시죠. 네, 먼저 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그날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이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다면서요? 네, 이게 이 시기가 2004년 8월 3일이면 잘 아시다시피 한여름입니다. 맹학인데요. 이때 경찰에 이제 신고 전화가 한 통 오죠. 사실 사람이 실내에서 이렇게 한여름에 사망한 상태로 있으면 부패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은 아마 냄새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 벌레 같은 게 그 주변에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게 새들어 사는 여성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에서 악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성도 지금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 전화 받은 경찰관 금방 이 경험이 있으면 감 잡았을 거예요. 현장으로 이제 한달음에 가서 그 아내를 살펴봤더니 여성이 이 사망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 부패는 급속히 진행돼가지고 거의 백골 상태였던 것 같은데 다만 이 범행의 잔인성이 좀 지나쳤어요. 온통 이 실내에는 혈흔으로 낭자했고 특히 경찰이 주목한 건 그거 같습니다. 여성의 이 복부 쪽을 흉기로 한 7번 정도 공격을 했고 심지어는 그 흉기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건 이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볼 때는 이건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상대로 해서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혹시 또 여성 혼자 살으니까 치정 관계에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이 피해 여성은 노래방 도우미였는데요. 사실 이혼 후에 수입도 변변치 않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샅샅이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한이냐 치정이냐 채무냐 혹시 강도냐 성폭행이냐 따지고 있는데 현장을 보니까 지문이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거 발견은 안 됐어요. 그리고 본인 그 피의자라고 보는 발자국 발견 안 됐는데 좀 특이한 거는 피해자의 그 발 사이즈가 245mm 정도 여성이잖아요. 그 슬리퍼가 있었는데 그 슬리퍼에 혈흔이 묻었는데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혼선을 준다든지 아니면 수사관들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동 아니냐. 보통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빨리 도망가거나 도주하는 게 원칙인데 침착하게도 그 피해 여성의 슬리퍼를 신고 흔적을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이라는 것도 경찰관이 볼 때에는 단순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없었어도 특이하게도 여성 피해자의 슬리퍼 흔적이 남아있더라. 단서가 남은 거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가능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범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범행 직후에 치밀하게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 다음에 족적 하나 남기지 않은 거죠. 생각컨대 아마 물걸레질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7번 정도 여성을 상대로 공격을, 그 흉기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하면서 많이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공격흔일 수 있거든요. 공격흔으로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다친 상태에서 본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이 본인이 휘두를 때 이
그 피가 나와가지고 벽 같은데 네. 이렇게 묻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산혈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경찰이 벽면을 정밀하게 그 탐색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벽에 붙어 있는 1mm도 안 되는 혈흔을 찾았고요. 네.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거는 혈액형이 O형이었습니다. O형. 그렇다면 범인은 엄청나게 줄여진 거죠. 적어도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혈액형은 O형으로 나온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이 O형을 가진 사람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30대 여성이 살해되기 전에 누구와 통화를 나눴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예. 통화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30대 여성이 살해되기 직전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이때 그 친구한테 가스 검침원 아저씨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스 검침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요. 또 30대 여성의 또 주변 인물하고 또 전 남자친구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혐의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건 발생 시간대 그 반포동이었는데요. 일대 휴대폰 통화자 2만 명을 상대로 모두 조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2만 명이라면 듣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이은호 팀장,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자 이 경찰이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위령제까지 지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망이 컸는지 잘 보여주죠. 그의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한 그의 당시에 추석이 되자 이 형사들이 모여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집, 그러니까 30대 여성의 집에서 이 원한이라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위령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건을 본 형사들이 보기에도 이 여성은 너무 안 됐더라는 얘기예요. 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 갔고요. 이 고통 때문이었는지 억울함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눈이 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위령제를 지내면서 내가 꼭 범인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형사들이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팀장님, 추석이 지난 후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가스 검침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범이라고 봐가지고 저희가 저 수법조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있다. 침입 강도냐, 뭐 부동산 강도냐, 네. 가스 검침원 강도냐. 가스 검침을 했기 때문에 그 강도들을 좀 조회를 하는 거예요. 네. 3만 8천 명 정도를 조회해가지고 네. 피해자들,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 들어보니까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O형. 그러니까 그 범인 중에서 O형. 그래도 어느 특정이 됐는데 그 용의자를 특정해가지고 그 휴대폰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보니까는 그 휴대폰 하면 단말기 그 조회 증기기가 있죠, 증기기. 네. 증기기가 하게 되면은 그 휴대폰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거든요. 위치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건 현장 주변에 특정인의 휴대폰이 항상 있더라. 그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찰에서는 추정을 했고 또 그리고 피해자들의 DNA를 확인해 보니까 동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아, 그렇죠. 그리고 DNA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그 피해 당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추적됐기 때문에 전과를 보니까 가능하다. 그 사람 용의자로. 그리고 또 휴대폰도 그 범행 현장에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건 현장 휴대전화가 있었다. 네. 유력 용의자인데 이름이 강 씨, 강모 씨입니다. 유력 용의자 강 씨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금 더 다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현장에서 발견한 거는 O형이라는 거 하나 나왔죠. 네. 휴대폰 사용자가 가스검침원이라는 거 나왔죠. 네. 그러면 가스검침원을 위장해가지고 그동안 유사한 범행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봤더니 네. 많이 나왔어요. 열몇 건이 나왔어요. 근처에. 다른, 그 부서에서, 좀 취급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3군데 사건이 난 쪽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A라는 사람의 휴대폰,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휴대폰이 꼭 범죄 현장에 그 사람 휴대폰이 꼭 뜨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다. 네. 그렇다면 그 사람 범인 가능성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추적하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뽑아보니까 O형이니까 이건 100% 범인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추적을 했더니 이미 이 사람은 도주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고자, 잠복, 탐문 수사, 그다음에 휴대폰 그 위치 추적 수사 등등을 하다 보니까 저 충청도 일대 낚시터라든지 이런 쪽을 자주 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낚시터 다 뒤지고요.
낚시터 뒤지면 수배자들 꽤 나옵니다. 네. 그 여관 이런 거 하다가 충북 음성 인근에 있는 그 어느 장소에서 이 숨어 있는 이 강 씨를 경찰이 검거하게 됩니다. 네, 결국 사건 발생 40일 만에 강 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나요? 네, 계속 범행 자체를 부인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형사들이 이 움직이지 않는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을 눈앞에 딱 들이댔어요. 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과 이 DNA 검사 결과를 이제 들이대고 그리고 다른 피해 여성들과 대질 신문을 하자 결국에는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강 씨는요, 이 비슷한 수법으로 이 일대에서 강남 일대에서 네. 이 비슷한 이 범행을 계속 해왔고요. 네. 이 특히 대상은 유흥업소 여정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성폭행 및 이 강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강 씨, 30대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도 이미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전에 범행 대상도 전부 여성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본인의 말로는 여성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가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아내가 있었는데 3명의 새어머니가 모두 집을 나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21세 때 사망했고요. 그래서 이 범인이 이제 99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서울로 상경해서 그 단란주점에서 한 3년간 DJ로 일을 합니다. 거기서 만났던 업소에서 만난 여성하고 또 한 6개월간 동거를 합니다. 이 여성도 또 이 남성에게 좀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헤어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방적인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 피해자 중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유흥업소 여성들이 많았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는 범행 대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범인들의 심리거든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군대 제대한 이후에 이제 상경해가지고 단란주점에서 DJ 활동 같은 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이 단란주점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어떤 패턴을 익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희생자로 선택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물색을 하고 이 낙점 이렇게 되면 타겟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단란주점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논현동 길거리에서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종류 이런 거를 팔면서 거기를 주로 왔다 갔다 출입하는 여성들이 이 유흥업소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유심히 봐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되는 여성은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여성 대체로 이런 여성들이 혼자 살거든요. 뒤를 따라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범행 리스트에 딱 올리고 그 여성을 선정해서 범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성폭행과 또 강도를 일삼았던 강 씨가 과거에 한 번 덜미를 잡힌 적이 있었다고요. 예, 첫 범행 때 잡혔었어요. 그때도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길에 여성의 신고로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때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가 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넉 달 만에 집행유예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 구속에 있던 넉 달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연마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범행을 좀 다듬기를 오직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서 몰래 들어간다. 세 번째는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또 모자와 마스크로 신분을 가린다. 이런 등등 범행 방법을 연구해서 범행을 시도를 했고 또 이렇게 계속 범행에 성공하자 점점 더 대담하게 더 짧은 간격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사실 윤호 팀장 이 강 씨 나중에 가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경찰이 검거된 뒤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피해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악몽을 꿨다.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 씨 무기징역을 결국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완전 범죄를 꿈꾼 범인이지만 반드시 잡겠다는 형사들의 집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거는 말한다였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